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방문자와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홈페이지 및 최신 UI UX 트렌드라는 주제로 넥스트티 홍은표 대표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색엔진 최적화 컨설팅 및 UI UX 전문기업 넥스트티 홍은표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방문자와 속도가 향상되는 홈페이지 및 최신 UI UX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디지털 여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 디지털 여정은 디지털 채널에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게 되는 시기부터 제품 구매 정보 획득을 하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고객은 검색엔진, 이벤트, SNS를 통해 다양하게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내비게이션과 페이지 탐색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와 로열티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전환율을 최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객의 디지털 여정과 검색엔진 서버 속도 최적화, UI UX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고객을 홈페이지로 유입시키기 위해 검색 엔진 및 서버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최신 검색 엔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약 57%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된 구글은 약 32%로 1년 만에 13%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이 증가하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2019년 10월 말부터 서치 어드바이저 웹마스터 도구에 해당하는 도구를 개편했으며 검색 엔진 최적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색 엔진 최적화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란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검색 결과 상위라는 것은 구글 네이버 검색 시 나오는 결과의 첫 3페이지 정도를 말합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의 경우 전체 검색자의 약 91%가 유입이 되고 이탈하기 때문에 1에서 3페이지까지 합하면 대략 100% 정도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결과는 구글에 웹사이트를 등록을 하셨다면 구글 서치 콘솔의 실적이라는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메뉴에서 보이는 통계 결과는 광고가 아닌 자연어 검색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계 이미지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존 플랫폼인 A사와 신규 커뮤니티 B사 이렇게 두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플랫폼 A사의 경우에는 SEO 실행 6개월 후에 클릭수는 5.2배, 노출수는 약 2.7배가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신규 커뮤니티 B사의 경우에는 신규라 보니 기존 플랫폼 A사보다는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SEO 실행 후에 클릭수는 23배, 노출수는 13배가 증가하였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는 중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검색 엔진 최적화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SEO로 광고형 키워드와 구글 네이버 연관 키워드를 통해 현재 홈페이지 키워드별 랭킹을 경쟁사와 비교해서 키워드 갭을 측정하고 경쟁사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웹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에서는 콘텐츠 SEO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구글과 네이버의 모든 검색 순위가 종합돼서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니컬 SEO로 앞서 측정된 핵심 연관 키워드 및 콘텐츠를 홈페이지의 메타데이터 및 H1, H2, 이미지 알트 태그 등이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URL과 같은 홈페이지의 전체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한글 URL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당사에서는 테크니컬 SEO 자동화 도구를 통해 구글 네이버 모두 자동으로 체크 및 개선 포인트를 리포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링크 비딩 SEO는 자사와 경쟁사의 링크 확산을 분석해서 모자른 링크를 보완해서 점점 더 퍼지게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도메인 권한인 D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도메인 어소리티 개념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경쟁사 대비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전략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링크 비딩 SEO 자동화 도구를 통해 컨텐츠와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SEO 업체만의 주장이 아니라 구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인 서치 콘솔, 서치 어드바이저를 보시면 메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서치 콘솔에서는 컨텐츠 SEO에 해당하는 메뉴로 실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키워드별, 일, 월, 연도별, 노출 및 클릭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크니컬 SEO는 URL 검사를 통해 테크니컬 SEO의 지원 정도를 알려주고 있으며 링크 비딩 SEO로는 링크라는 항목을 통해서 실제로 홈페이지의 외부 링크 확산과 내부 링크 구조를 측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는 마찬가지로 콘텐츠 노출 클릭과 사이트 최적화, 그리고 콘텐츠 확산 메뉴를 통해서 SEO의 3개 부분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SEO 분류뿐만 아니라 서버 속도 최적화라는 항목이 SEO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SEO 3개 분류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 또 다른 변별력이 필요했고 사용자의 사용성을 위해서는 서버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 로딩 시 기대 심리보다 1초가 느리면 최대 약 20% 정도 이탈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애널리틱스와 로봇 등으로 웹페이지 체류를 체크하기 때문에 첫 로딩 시 서버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의 검색 엔진 최적화 분류 3개 메뉴 지원과 별도로 구글 서치 콘솔은 모바일과 데스크톱의 속도를 느린 개선이 필요한 빠른 URL로 보여주고 있으며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는 웹페이지 다운로드 크기 및 소요 시간을 측정해서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서버 속도 관련 한 가지 도구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는 툴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면 URL 부분에다가 자세히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PC별 속도 결과가 나오고 100점 만점의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 최적화 작업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제에 보시면 초기 서버 응답시간 단축이라는 항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항목만 최적화시켜도 최대 1초가량의 속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버 속도 최적화에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 제시될 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구조는 보통 HTML과 이미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적인 파일들을 서버 메모리의 캐싱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면 매우 빠른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를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상품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웹사이트는 시간 시기별로 부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트래픽이 높은 피크 타임을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OCI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통해 서버 여러 대로 트래픽을 분산시키거나 여러 대의 서버로도 트래픽 대응이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서버가 자동으로 복제돼서 3대, 4대, 5대씩 계속 늘어나거나 트래픽이 낮아지면 다시 2대로 복귀하는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 속도 최적화를 위해서는 가장 최선인 방안인 만큼 서버 구성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꼭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고객 유입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검색 엔진 및 서버 속도 최적화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홈페이지 유입된 고객 전환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최신 UI UX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고객을 홈페이지로 유입한 후 어떻게 전환율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UI UX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UI UX 트렌드 탑 8입니다. 유모피즘에서부터 패러렉스 스크롤링까지 8개의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뉴모피즘입니다. 뉴모피즘은 3D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UI에 공간감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표현해야 할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있고 평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 레벨의 정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위계를 뎁스 있게 보여주고 이전에 유행한 스퀘어모피즘에 현대적인 해석이 더해져서 뉴모피즘이라는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스퀘어모피즘은 아이폰 1세대의 입체 아이콘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 플랫 디자인이 지금까지 대세이고 스퀘어모피즘과 플랫 디자인을 더해서 뉴모피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적용한 사이트가 거의 없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비정형 디자인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사이트는 모바일과의 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반응형 웹이라는 트렌드도 나왔고 이에 따라 대부분 그리드 기반의 디자인이 대세입니다. 작년부터 이런 일률적인 디자인에 반해 웹사이트 개성을 부각시키는 비정형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정형 디자인은 주로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사용되어서 엣지 있고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고객의 사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디자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UX 라이팅, 마이크로 카피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카피라이팅 하면 단시간 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UX 라이팅은 메시지를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즉 UX의 목적인 사용성에 대한 부분에 속합니다. 좋은 UX 라이팅은 적은 비용으로 개발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로열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제에 있는 얼마를 보내시겠어요? 와 같은 웹이나 앱의 팝업창, 전송 보통 등에 사용되는 카피를 마이크로 카피라고 합니다. 멀티 페르소나 사례로 가장 많이 보신 UX는 아마 넷플릭스일 것입니다. 넷플릭스처럼 하나의 계정에 부계정을 여러 개 두어 사용하거나 플로처럼 멀티 캐릭터를 지원해서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캐릭터에 어울리는 음악을 추천하거나 소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덱스 스크롤링은 하나면의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사용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웹사이트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법입니다. 그 결과로 고객은 재미와 편리함을 느끼게 되고 페이지 이탈률이 줄어들어서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사이트가 되겠지만 반대로 단일 페이지로서는 검색 엔진이 잘 안된다는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페덱스 스크롤링의 각 부분별로 세부 페이지를 연결하도록 해서 최소 10페이지 이상 페이지가 설계되도록 해야 SE에 유리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사례로 현대백화점 홈페이지는 보통 백화점 홈페이지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로 강조하는 데 비해서 감각적인 레이아웃과 스크롤링 효과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포그래피도 나오고 있고요. 상하, 좌우 스크롤링을 통해서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캔 사이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산의 특징을 기포의 움직임으로 페덱스 스크롤링과 함께 재미나게 보여주는 탁월하게 표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콘텐츠 경험 중심이 트렌드화되면서 스토리텔링 기법이 웹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서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가장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애플스토어의 에어팟 프로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재미, 다양한 스토리와 함께 페덱스 스크롤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때는 카피라이팅과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 대화형 인터랙션, 페덱스 스크롤링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3D,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라이시라는 외국 사이트를 보시면 페덱스 스크롤링 기법을 통해서 마우스 힐을 스크롤링하면 1에서 3번까지의 메시지가 전환되면서 영상과 함께 전환이 됩니다. 좌측은 mp4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측은 카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의 가상 전시관입니다. 가상 전시관에서 빨간색 플러스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설명이 나오고 영상이 디스플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가상 전시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아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앱인데요. 거실에서 다양한 가구를 디스플레이해서 내 집에 맞는 인테리어를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개인화입니다. 고급 개인화는 사용자의 위치 또는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렌드인데요.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서 영화를 추천하는 넷플릭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글로벌 음원 서비스 넘버원인 스포티파이도 사용자의 취향 기반 음원을 추천하거나 새로운 취향을 발굴해 주기도 합니다. 그 외 국내 UI UX 트렌드 요약으로 서비스, 이커머스, 브랜딩 정보,
부분과 같이 추가적인 사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셔서 자사 웹사이트에 정리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고객 여정, 검색 엔진, 서버 속도 최적화, UI UX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잘 보셨죠? 첫 번째 세션 내용 중에서 오늘 주제인 오라클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는 페이지 한 2장 정도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서버 속도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웹서버, 즉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때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 뜨는 시간, 페이지 로딩 시간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 시간이 내가 접속했을 때 이 정도면 뜨겠지 라고 기대한 시간보다 1초만 늦더라도 이탈률이 20%나 이탈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이트에 뭔가 주소를 치고 엔터를 딱 눌렀는데 바로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뒤로 가기 누릅니다. 모바일에서도 어디 사이트 링크를 딱 선택을 했는데 바로 안 뜨네요?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누르거나 그냥 브라우저 닫아버려요. 즉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그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컨텐츠가 바로바로 떠야지만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탈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페이지 로딩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서버를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겁니다.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당연히 추가적인 서버도 사고 서버의 성능을 좀 더 확장을 해야겠죠. 하지만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에는 이런 작업은 클라우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그 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주는 사이트를 도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사이트에서 담고 있는 그 컨텐츠가 이미지나 자바스크립트, CSS 같은 뭔가 정적인 파일이에요. 이런 정적인 파일들은 그 서버에 메모리에 올려서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캐시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빨리 페이지를 로딩할 수 있다고 합니다. OCI에서는 이 기능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 트래픽이 몰리는 시기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트래픽이 몰릴 때 트래픽을 분산해서 받아줄 수 있다라면 뭔가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시기에 갑자기 서비스 트래픽이 막 몰린다. 그때 서비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온프레미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트래픽의 최대치를 산정해서 사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평상시에 쓰지 않는 양까지도 감안해서 서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OCI에서는 로드 밸런싱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해 줄 수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트래픽이 몰릴 때에만 서버를 확장을 했다가 다시 필요 없을 때에는 원래대로 원복을 시켜서 비용 효율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을 해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이트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대한 요약은 여기까지고요.